자취를 꿈꿔본 사람이라면 가져보았을 로망 몇 가지. 첫 번째, 좋아하는 맥주를 냉장고 가득 채워넣고 시원해지면 꺼낸 뒤 한 캔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기. 두 번째, 좋아하는 친구를 초대해서 즐기는 홈파티. 맛있는 안주와 함께 밤새 웃고 떠들기. 세 번째, 아침부터 배달음식 시켜 먹기.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수다도 떨 수 있죠. 네 번째, 홈카페 차리기. 동네 빵집에 들러 빵을 고르고 아늑한 홈카페를 세팅 후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는 것. 노곤해질 쯤엔 차분히 책을 읽다가 해가 지고 나면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기. 하지만 자취 생활이 이렇게 마냥 평화로울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인데요.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매물을 고르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체크해봐야 할 것도 많아요. 그래서 직방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매물을 계약하기 전 그 집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내게 맞는 집과 동네가 어딘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제가 2박 3일간 체험해본 결과 매물 계약 전 잠시 들러서 집을 확인해보는 것과 며칠이라도 직접 살아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모든 계약자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우리에겐 시간도 기회도 부족하니까 매물 계약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체크리스트엔 무엇이 있는지 저 또한 현실적으로 자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색감이 진짜 이쁘다. 진짜 예쁘죠? 자취 팁을 구하는 거야? 자취 집 매물 구할 때 뭘 먼저 봐야 되는지. 매물을 구할 때 네. 일단 지역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뭐 구 아니면 역 이 정도로 해서는 특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산. 내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부동산이나 직방 사이트 직방 앱으로 많이 하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서 이제 그거에 맞는 매물을 찾는 거지. 이제 매물을 보다 보면 내 조건에 맞는 거죠. 내가 원하는 집. 이게 뭐 원룸인데 분리형이냐 아니냐, 뭐 남향이냐 서양이냐 뭐 이런 거 쭉 보고 교통편 보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사실 진짜 극강의 최상의 상태로 해서 올리잖아. 그래가지고 가봐야지. 더 넓어 보이게. 진짜 또 여자다 보니까 치안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. 그치. 어떤 걸 기준으로 좀 봐야 할까요? 만약에 혼자 사는 여자다. 그러면 일단 대로변 너무 대로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골목도 안 되고 이게 근데 대로변도 대로변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저층인 경우에는 집에 접근성이 너무 높으면은 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고 CCTV나 뭐 가로등 이런 것도 또 봐야죠. 봐야지. 그죠? CCTV는 건물 1층에도 있으면 좋고 근처에도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거 문 이중 장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죠. 주위에 경찰서나 이런 거 있는지 보면 좋아. 근데 그 주인분한테 말하면 그런 거 다 알아주거나 해주죠 미리. 근데 그게 집주인에 따라 되게 달라서 집을 진짜 아끼는 집주인이 있어. 그러면 구멍 뚫는 걸 싫어해. 문인데도? 그리고 아니면 해라 대신 돈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데도 많고. 근데 또 좋은 집주인 만나면 뭐 해줄 때도 있고. 혹시 막 방음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신 적은 없으세요? 그래서 벽 같은 거를 미리 쳐보고 이렇게 쳐봤을 때 이런 소리 안 나잖아. 가벽 같은 걸 세우는 데가 있어. 벽을 쳐봤을 때 되게 공허한 소리가 나는 게 있지. 뭔가 비어 있어. 그래서 제일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해보는 게 싱크대 물을 틀어놓고 변기 물을 한번 내려봤을 때 이게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팁이라고. 맞아.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불편해. 수납은 진짜 불편해. 왜냐면 특히 설거지는 솔직히 자취생들이 쌓아놨다 하잖아. 닦아야 되는데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.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시간대에 써보는 것도 되게 좋대요. 왜냐면 물이 돌면 또 내 쪽에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치. 아침 시간대 이런 때 한번 확 틀어보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. 맞아. 그래서 살아보기가 사실 그치. 지금 이게 맞아. 해보는 취지가 사실 그거잖아요. 채광도 한번 신경 써봐요. 그러니까 11시에서 2시 정도에 방문해보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.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게 습기나 곰팡이 끼는 거에도 또 채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채광도 한번 꼭 얼마나 들어오니까 11시에서 2시에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. 제일 좋은 건 낮에 한번 가보고 밤에 한번 가보는 거라서 낮에 가서 불 다 꺼보는 거.
나가보고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고 밤에는 소음 너무 밖에 뭐 혹시 뭐 취객들이 많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볼 수 있고. 근데 낮에 한번 가보고 밤에 가보는 것도 되게 좋아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? 난 그렇게 했어. 근데 진짜 집인데 뭐 물건도 아니고 응. 집인데 솔직히 진짜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. 그리고 솔직히 낮에 한 번 가보고 밤에 한 번 가본다고 그 집을 다 보는 것도 아니잖아. 우리나라는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봤자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, 내가 예전에 갔던 데는 너무 집이 넓고 너무 좋은 거야. 너무 좋은데 낮에 봤을 때 괜찮았어. 그래서 여기 집이 이 가격이라고? 진짜 괜찮은데? 이랬는데 밤에 자꾸 그 집이 눈에 밟혀서 또 갔다 퇴근하고, 근데 들어와서 여전히 괜찮네? 여전히 괜찮네 하고 벽을 짚었는데 손에 물이 이렇게 묻은 거야. 습기가 밤에 올라온 거야. 그럼 곰팡이 그것도 엄청 껴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걸 이제 뭐 벽지를 갈았거나 뭐 어떻게 했겠지?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 물기가 묻혀 있어가지고 소름 돋았어. 내가 딱 하고 이거 습기 찼다고 했더니 그게 단점이래.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진짜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이렇게 다 만져볼 수 있으면 다 만져보고. 소름 돋았어. 그 주인이 약간 대놓고 숨긴 거잖아요. 그지? 근데 주인을 미리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진짜 중요하지. 나 마지막에 진짜 안 좋게 나온 게, 처음 집주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집주인이 나중에 나 전세금 안 주려고 그러고 진짜 고생고생해서 나왔어. 그럼 안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또 이 방법이 있지. 방법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빠르게 조속히 받는 방법이 없어. 그래서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중요하지.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2월까지야.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그냥 통보를 해. 나는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. 원래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에만 하면 되는데, 그래도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오래 주면 좋으니까 난 6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 또 까먹은 거야, 이 사람이. 그래가지고 전화로 말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녹음을 안 한 거야. 근데 언제 그랬냐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. 다행히 내가 2달 전쯤에 문자로 했는데, 그때는 그 증거를 남기긴 했지. 근데 사실 증거가 그렇게까지 큰 힘이 없더라고. 그래서 미리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을 들거나, 그러면 그거는 아마 집주인이 내가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됐고 사전에 계약 해지 고지를 했는데도 안 주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접수를 할 수가 있을 거야, 아마. 이제 신청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면은 허그에서 먼저 내 돈을 주는 거지.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뭐 한 달이나 더 걸리고, 내가 만약에 새로 이사가는 집이 있으면 당장 전세를 줘야 되는데. 그래서 긴 분쟁을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 있다. 대신 보증료가 나온다는 점. 우리가 일반 원룸 빌라 뭐 1억 전후일 거 아니야. 그러면 한 50만 원? 전세 보증보험은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드는 거고.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이 집을 계약을 할 때 대출을 받을 때나 뭐 이럴 때 따로 들어도 되고, 대출을 안 받아도 따로 들어도 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 보증보험을 들고, 그리고 이제 계약 만료 시점 이전에 한 달 이전에 그 계약 해지 고지를 하면서 증거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만약 이 사람이 안 줄 것 같아.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. 근데 너무 복잡하다.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건데도 이렇게 긴 절차를 밟는다는 게 너무 피곤해. 그래서 사람들이 LH나 SH에서 주는 정책 상품을 이용하는 게 거기는 뭐 가장 안전하고 또 나라거니까. 과정도 빠르고 집 구하기가 참 진짜 힘들어. 내용 증명 근데 대신 우체국에서 10,000원? 뭐 이 정도 10,000원, 15,000원이면 보낼 수 있어.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뭐 문서화하는 거라서 큰 힘은 없는데, 이거는 나중에 고소나 뭐 이런 걸 진행할 때 힘이 있는 거. 전문가 같아? 이런 식으로 좀. 너무 머리 아프다. 현실과 이상이 굉장히 달라.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경험해보고 살다가 발견하고 이런 경우가 또 많아서, 사실 그냥 난 제일 좋은 게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되 너무 큰 로망을 품고 나오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. 로망 있는 자. 난 진짜 현실적으로 7년 차잖아. 근데
먹어보고서 구매를 할 수 있고 입는 것도 입어보고서 구매를 할 수 있고 하물며 자동차라는 것도 타보고서 시승을 해보고서 구매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돈이 드는 집의 경우에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보의 불균형성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해보고자 살아보기 캠페인이라는 거를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넉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직접 이 집과 이 동네에 거주를 해보시면서 이 동네와 이 집이 나에게 맞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어요. 성수동을 결정을 하게 된 건 가장 처음에 망원동을 골랐을 때는 이제 직방 플랫폼에서 20대, 30대의 젊은 이용자분들이 찾아보시는 지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망원동을 골랐었어요. 근데 두 번째 지역 선택을 할 때는 실제로 이분들은 어디에 살고 싶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그거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.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게 성수동이었고 그 선정되신 분들이 남겨주셨던 글들을 보면은 이 동네에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.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는 어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방이 내세우는 브랜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어디에 살든 나답게 살자라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. 정말 비싼 집이든 저렴한 집이든 나답게 사는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살아보기 캠페인이라는 제도여서 최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진정성의 일부일 것 같아요.